자, 오늘 우리가 탐험할 주제는요, 바로 우주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존재, 블랙홀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멀리 있는 천체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이 현실 세계 자체의 비밀을 푸는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브라이언 콕스 교수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해보죠. 블랙홀이 현실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더 깊은 이론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이언 콕스 교수의 말인데요. 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그냥 저 멀리 우주에 있는 어떤 까만 구멍에 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 이 세계의 근본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하필 블랙홀일까요? 우주에 신기하고 거대한 건 정말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블랙홀이 자연에서 유일하게 뭐랄까 거대한 두 이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또 다른 하나인 양자 역학 말이죠. 이 두 이론이 유일하게 서로를 마주봐야만 하는 곳. 물리학자들은 바로 그 충돌 지점에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더 깊은 진실, 진짜 현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아인슈타인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블랙홀을 시공간이라는 거대한 천을 꾹 누르는 무거운 공처럼 그 구조 자체를 휘게 만드는 존재로 봤던 고전적인 관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블랙홀이란 아이디어가 사실 아인슈타인이 갑자기 짠 하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시작은 무려 18세기였어요. 뉴턴 물리학으로 빛조차 탈출 못하는 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했던 거죠. 바로 어두운 별이라고 불렀는데요.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역시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덕분에 블랙홀은 그냥 무거운 별이 아니라 시공간 그 자체가 극단적으로 휘어버린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된 거예요. 1960년대에 와서는 펠로즈와 호킹이 이거 그냥 수학적인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주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죠. 자, 블랙홀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사건의 지평선이죠. 말 그대로 돌아올 수 없는 강,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이 선을 한번 넘어가면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나머지 부분과는 영원히 완전히 단절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진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떤 우주비행사가 블랙홀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고 있다고 칩시다. 우리 눈에는요, 이 우주비행사의 움직임이 점점 느려져요. 그러다가 사건의 지평선에 딱 닿는 순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영원히 정지해버린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이거예요. 정작 그 우주비행사 본인은 어떨까요?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냥 자기 시계는 똑같이 1초에 1초씩 똑딱거리고 아무런 이벤트 없이 스르륵 그 경계를 통과할 뿐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네,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알려줬듯이 시간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는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럼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보통 특이점이라고 하면 무한대의 밀도를 가진 아주 작은 한 점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시간의 한 순간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면 모든 길은 단 한 곳, 바로 미래로만 향하게 되는데 그 미래의 끝이 바로 특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점은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거죠. 시간의 종말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가 아인슈타인의 블랙홀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바로 스티븐 호킹이 등장하면서부터죠. 그가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렌즈로 블랙홀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스티븐 호킹이 직접 한 말인데요. 블랙홀이 그렇게 검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줬다고 하죠.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모든 걸 집어삼키기만 하는 영원한 감옥. 우리가 알던 블랙홀의 이미지가 이제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예고편이었던 셈입니다. 아니, 모든 걸 빨아들이는데 어떻게 빛을 낸다는 걸까요? 호킹의 아이디어는 정말 기발해요. 양자역학에 따르면 텅 빈 진공 상태라는 건 사실 완벽하게 비어있지 않아요.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입자와 반입자 쌍이 이걸 가상입자라고 부르는데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서로 만나서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 일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바로 코앞에서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놈은 블랙홀 안으로 쏙 빨려 들어가고 다른 한 놈은 운 좋게 바깥으로 튕겨나가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탈출한 입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빛의 흐름, 이걸 호킹 복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발견이 진짜 충격적인 이유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블랙홀이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랙홀이 아주 조금씩, 정말 아주 조금씩 질량을 잃고 있다는 뜻이고 결국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증발해서 사라져버린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블랙홀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자, 블랙홀이 증발한다. 이 한 문장이 물리학계에 엄청난 폭탄을 던졌습니다. 바로 정보역설이라는 수십 년간 최고의 천재들을 괴롭힌 거대한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호킹의 위대한 발견이 역설적으로 만들어낸 딜레마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블랙홀이 증발해서 아예 없어져 버린대요. 그럼 그동안 블랙홀이 삼켰던 모든 것들, 뭐 별이나 행성, 아니면 아까 그 불운한 우주 비행사, 그들을 구성했던 모든 고유한 정보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냥 흔적도 없이 이 우주에서 영원히 삭제되어 버리는 걸까요?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냐면요.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가 정보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책 한 권을 불태운다고 해보죠. 책은 사라졌지만 그 책을 이루고 있던 모든 정보는 연기 입자 하나하나, 제 한 톨 한 톨에 전부 흩어져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 모든 입자들을 다 모아서 분석하면 원래 책 내용을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게 물리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런데 호킹의 계산대로라면 블랙홀은 이 대원칙을 그냥 깨부수는 우주 유일의 정보 삭제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보를 영원히 파괴하는 거죠. 자, 이제 문제가 보이죠? 한쪽에서는 정보는 절대 사라질 수 없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블랙홀이 정보를 없앤다고 하고 물리학의 근간이 흔들리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정보 역설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역설은 과연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여정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시공간을 넘어선 현실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정말 치열한 논쟁 끝에 지금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이 동의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 어떻게든 아직 우리가 완벽히는 모르지만 그 정보가 블랙홀에서 빠져나오는 호킹 복사 안에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암호화돼서 다시 우주로 돌아온다는 거죠. 좋아요. 정보가 돌아온다는 건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정보는 분명히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공간과 시간은 근본적인 실체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이 3차원 공간과 흘러가는 시간이 사실은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마치 물 표면에 떠오르는 파도처럼 더 깊고 근본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현상, 일종의 환영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홀로그래피 원리라고 부릅니다. 우리 신용카드에 붙어있는 홀로그램 스티커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건 평평한 2차원 필름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입체적인 3차원 이미지가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우주 전체가 저 멀리 우주의 경계면에 해당하는 2차원 표면에 기록된 정보가 만들어낸 거대한 홀로그램일 수 있다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정보는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그 2차원 표면, 즉 사건의 지평선의 정보가 새겨졌다가 나중에 호킹 복사로 다시 방출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죠. 운이 좋고 끈기 있다면 깊이 숨겨진 무언가를 엿볼 수 있다. 어쩌면 지금 물리학자들이 블랙홀이라는 단 하나의 실마리를 붙잡고 끈질기게 파고들어서 바로 그 깊이 숨겨진 현실의 진짜 모습을 엿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왜 블랙홀이 우주를 이해하는 열쇠일까요? 첫째, 블랙홀 안에는 시간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시간의 끝을 이해하면 반대로 시간의 시작, 바로 빅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둘째, 블랙홀은 우리에게 공간과 시간이란 대체 무엇인가? 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 우리가 실제로 관측하고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블랙홀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블랙홀이 정말로 더 깊은 현실로 들어가는 열쇠라면 우리가 그 열쇠로 문을 열었을 때 그 너머에서 발견하게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 우주의 진짜 시작,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상상도 못할 대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